하는 곳이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통증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큰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통증으로 부풀어 있던 편도체의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통증 유발 물질의 양이 적어지고 통증의 강도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 있으면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스트레스로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에도 힘들어하고 또 그 스트레스가 통증을 악화시키고 또 악화된 통증은 또 스트레스를 역치를 낮추고 이런 어떤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만성 통증 환자에서 스트레스 유발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한 실직과 유산의 아픔, 그리고 짓눌렀던 과중한 스트레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지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그리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서 가족 많이 힘들게 하고 했지만 본인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간에 마음을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애들 다 괜찮네? 안 아파? 걔도? 김대진 씨와 어머니도 웃음을 되찾았다. 2주 전 응급실에 실려갔던 대진 씨.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했던 통증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처럼 여겨진다. 내가 한참 아플 때 그때 유서도 써놨었잖아. 유서 다 써놓고. 신변 정리를 하고 유서까지 썼던 대진 씨. 죽으려고 다 서류 장서. 어저 죽을랑 이렇게 처리하고. 받을 돈과 갚을 돈을 정리해놨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무슨 몇 달 전 얘기요. 지난 2주 동안 대진 씨에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통증이 너무 심해 중단했던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일단 걷는 동안에는 통증이 한 절반 이하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움직여주니까. 네. 지금도 걸을 때는, 운동할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또 더 통증이 딱 떨어지는 걸 느껴요.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도 대진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운동장을 걷는다. 하루 2시간. 이렇게 걷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통증이 잊혀졌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말초 조직 자체의 순환이 나빠집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그 자체가 또 신경주의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산소 공급, 조직의 영양 공급이 됨으로 해서 자연치유가 증가되는 것이죠. 신경주의 염증이 줄므로 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운동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식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해조류와 생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그 중에서도 브로콜리는 빼놓지 않고 식탁에 올렸다. 으쌰. 그렇다면 이런 식습관의 변화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지난해 말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주영 교수팀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아무 처치 없이 염증을 유발시키고 다른 한쪽은 설포라판을 먹인 뒤 염증을 유발시켰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다. 실험 결과 염증 물질만 투여한 쥐들은 감염 반응에 의해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고 설포라판을 먹인 쥐들은 정상 쥐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설포라판을 섭취함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톨라 리셉터의 작용이 차단됐고 그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줄어들면서 피부 염증 및 부종이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통증 완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설포라판을 먹거나 또는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염증 반응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실의 고장인 전남 광양시 다안면. 홍쌍리 씨는 이 겨울에도 가만히 쉬는 법이 없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꿈도 꾸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나무에서 떨어져 손목과 허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이러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되게 많이 아프면 눈물도 안 난다 소리를 그래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 육신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똑바로 서 있지도 못했던 상태.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홍쌍리 씨는 매일 아침 108배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다. 치료와 함께 하루 2시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결과였다. 이 여인 허리 피고 걸을 수 있다. 이래가 막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냥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래 댕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노래를 막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걸었어요. 그거 보니까는 여기서 한 700m 되는데 하루에 5번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이 어쩌다가 보고는 수야주면 키가 커졌다. 허리가 펴졌다. 아플수록 몸을 움직이고 자연이 주는 건강한 식단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라고 홍쌍리 씨는 믿고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난치성 질환인 만성 통증 증후군. 그러나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이미 치료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통증과의 싸움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러한 고통은 이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나의 문제, 그리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통증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만성통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전문의들이 정리한 만성통증 자가 진단 기준입니다. 외상 후 상처가 아물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통증과 함께 피로감, 수면 장애가 있다. 통증 부위에 부종이 생긴다. 통증 부위에 피부색이 변하고 온도 차이가 있다. 과다한 땀이 분비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즉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나머지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성통증 환자들의 고통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의 건강까지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죽음과도 같은 통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